웰컴 백 밀리테오화로 어서오세요. 오늘은 2020 수능특강 영어 유형편, 드디어 유형편의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유형편이 끝났다라는 건 뭘 의미하죠? 그렇죠. 우리가 말 그대로 게이트웨이를 다 풀어왔잖아. 게이트웨이가 뭐였어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대수능 문제였었죠. 그래서 가장 최근의 대수능 문제의 유형별대로 풀이법을 알아봤고 그 풀이법을 적용해서 여태까지 문제를 풀어왔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모의고사 성적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내가 푸는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 있는 내실을 다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휘가 부족하거나 어법이 부족해서 구문 독해가 아직 덜 됐다라든지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진단해서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형편의 마지막 지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강의 7번과 8번 문제에 해당되는 마지막 지문 되겠습니다. 먼저 당연히 문제를 푸는 방법에 따라서 같이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41번하고 42번 문제를 풀 때에는 일단 42번 유형을 보자. 그런데 여기는 고맙게도 어휘 문제가 아니라 빈칸 문제가 나왔고 빈칸이 하나밖에 없죠. 게다가 위치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뒷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41번과 42번을 동시에 풀 수 있는 얘는 다소 조금 쉽게 풀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그런 지문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 있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문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 문단을 봐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한눈에 알 수 있겠지만 중간에 문단이 나뉘지를 않았어. 그리고 또 뭐가 안 보여요? 역접이 안 보여. 그러면 얘는 당연히 앞부분과 뒷부분만 보고 나서 우리가 답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첫 문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우리가 체킹을 했을 때 이 글은 지금 식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식물은 매우 어댑터블, 뭐 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잘 적응할 수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이러한 능력을 극대화한다. 자, 여기는 중요한 게 없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문장을 봤을 때 그들은 반드시 뭐를 만들어야 돼? 자기 자신을 위한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뭐를 필요로 한다? 빛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they must, 그들은 반드시 뭐 해야만 한다? 메커니즘은 그냥 메커니즘이라고 해석하세요. 아니면 이건 작용 원리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자, 그들은 일종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야 돼. 중요한 건 뒷부분이죠. 바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빛을 수집하고 가둬둘 수 있을 만한 메커니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첫 문장을 봤을 때 식물이 적응을 잘하나 봐. 초점인지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여기서는 뭐냐면 식물은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이다. 바로 빛을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가두는지 그 메커니즘, 한마디로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중간에 역접이 없으므로 어느 정도 7번의 답은 유추가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나뭇잎이 나와요. 근데 나뭇잎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가지의 가장자리 끝에 쪽에 있는 나뭇잎들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빛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이런 나뭇잎들은 한 다음에 뒤에 동사를 봤을 때 어떤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한다면 우리가 이 빈칸을 풀어야 돼. 자, 여기서 빈칸은 뒤에 목적어를 봤을 때 intensity가 무슨 뜻이죠? 강도야, 강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엇과의 상관관계성을 풀고 있었어요? 빛과 관련된 상관관계성을 풀고 있었으니까 이것은 빛의 강도를 뭐 할 수 있도록 고안이 되어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빛의 강도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동사를 여러분들이 본다면 여기서 답이 좀 추려지죠. 답은 몇 번? 1번과 4번 그리고 5번으로 답이 추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의 강도를 줄이는지 강화시키는지 아니면 유지하는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에 대한 설명만 우리가 조금만 더 보면 되는데 뒤에 봤더니 vertical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나 알았다면 이거는 금세 좀 답을 알 수 있지 않았을까? vertical이 무슨 뜻이에요? 수직으로 stack, 포개진 형태의 그래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는 있어.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뒤에를 봤더니 자, 반대가 나왔다. 그럼 이거 너무나 고마운 문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빈칸을 뒤에 있는 것과 반대가 돼서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겠구나.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주어가 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위치가 아까는 가지의 맨 가장자리에 있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요번에는 안쪽에 있는 이파리가 이제 주어가 됐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당연히 빛을 많이 받지 못하겠지. 그 표현을 지금 filter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들 필터가 무슨 뜻이죠? 여과시키다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위에 잎들이 다 빛을 받고 나서 이 아래는 나름 여과되어진 즉 적은 양의 빛을 받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그레나의 형태가 어떻게 쌓여져 있냐면 수평으로 포개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손바닥을 수직으로 세웠을 때와 수평으로 세웠을 때 빛이 받는 강도의 차이가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면적이 넓은 수평이 빛을 훨씬 더 많이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8번의 답은 뭐 할 수 있다? 1번으로 답을 여러분들이 바로 고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7번의 제목도 여러분들이 몇 번? 2번. 이것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었었다? 식물들이 빛을 어떻게 영리하게 수집하는가 그 방법에 대한 글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답을 고를 수 있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어휘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 봤을 때 중요한 단어 굉장히 많거든요. 선생님이 찝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으면 안 돼.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이 여기 화면상에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나머지를 외우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하기로 했어? 다 외워주기로 했었다. 맞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것은 해석할 때 우리가 이 단어를 모르면 해석이 어려워질 수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알았으면 좋겠다. 독해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다 라는 것을 찝어준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설명하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딱 두 개만 볼 거야. 왜냐면 어법과 관련된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자, 우리 각주 표시되어져 있는 이 grana는 자, 뜻은 무슨 뜻이에요? 엽록체 중에서 엽록소를 함유하는 입자. 근데 사실 이 뜻을 모른다고 해도 우리가 해석하기에 전혀 어색함이 없죠. 고유명사니까 그냥 grana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 EBS 연계 교재에서 이렇게 자, 이것은 이것의 복수형이다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적어도 얘가 복수 형태야라는 걸 외우기로 했었다. 얘가 뭐랑 관련됐다고? 나중에 그렇죠. 얘는 여러분들 수일치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학생들이 생소한 단어 중에서 이제 복수형으로 나뉘는 단어를 가지고 어법적으로 수일치를 시키는 그런 문제를 낸 적은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얘는 어디서 나올 수 있냐면 여러분들 내신을 대비할 때에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실은 내신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뭐 학교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등급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여러분들 주의를 봐봐. 열심히 하는 친구들 진짜 많고요. 그리고 몰래 하는 친구들도 진짜 많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결국에는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 3학년 1학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같이 등급이 안 나오는 학생들이 많아서 속상해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비해서 내가 완벽하게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하나의 오차도 없이. 하나의 경우의 수도 여러분들이 빠뜨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grana하고 그다음에 orient를 두 개를 합해서 뒤에 themselves라는 제기대명사가 나오게 돼 있거든. 자, 참고적으로 orient 같은 경우에는 얘가 향하게 하다예요. 그러니까 얘가 한마디로 타동사인데 일반적으로는 사실 얘 수동태로 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수동태가 아니라 지금 능동 형태로 사용이 됐으므로 뒤에 목적어가 와야 돼. 그리고 나서 선생님 여기 콤마 있는데요. 미리 얘기하자면 얘 분사 구문이야. 분사 구문은 주어가 생략됐다. 그 주어가 어디 있더라? 주절의 앞에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자리가 그냥 내려오면 안 됐었고. 자, 그리고 얘가 itself라는 단수가 또 와서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개의 단어가 합해서 themselves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문독해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독해 같이 가보시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의 학습 효율성을 위해서 선생님이 학습자료 블로그에다 올려드리고요. 참고로 공지사항이 또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에 4월달 모의고사 보지 평소에 모의고사를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이 지문을 꼼꼼하게 공부를 해나가는
꾸준함, 그 지속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어야 돼요. 대신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문 독해를 하다 보니까 실전에서도 구문 독해를 하잖아? 그럼 시간에 쫓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구문 독해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 문장에서 다음 문장으로 이어가면서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경우가 조금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적어도 모의고사 보기 전에 모의고사가 사실 고등학교 3학년은 매달 있죠. 모의고사 보기 전 주말에는 적어도 3개년 기출문제 정도는 시간을 재고 실전처럼 풀자.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실전 문제를 전부 다 블로그에다가 업로드를 해드렸으니까 반드시 시간을 재고 나서 문제 여러분들 채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장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우리 아까 해석했었던 부분이네요. 일단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먼저 나왔어요. 뭐이기 때문에? 식물들이 여기서 서치는 강조죠.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쏘가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 정도는 우리 이제는 알 수 있어야 돼. 자, 이거를 처음 들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쏘형 어명만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쏘형 어명이 아니라면 나머지 서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미 앞에서 표를 2번이나 보여줬어.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식물이 매우 놀라울 정도로 쉽게 적응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종속절이죠. 그들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을 뭐 할 수 있는 능력 해서 투부정사가 ability 꾸며줘야 되겠죠. 바로 in almost 거의 모든 상황 속에서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능력 중에서 무엇과 관련된 빛을 수집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내용이 2번 문장부터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에 있는 센스는 여러분들 이유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들이 반드시 자신의 영양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데 부연 설명 들어갔죠. 이 영양물은 뭐를 필요로 한다? 광합성을 하는 동안에 빛을 필요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식물들은 빛을 모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방법,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뒤에서 전개가 될 겁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스탑을 시킨 이유가 뭐냐면 자, 이 자리에 위치 자리 대신에 대스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때문에? 그렇죠. 앞에 있는 콤마 때문에 어떤 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 선생님 이거 콤마 계속적용법 아니고 이거 삽입절 아니에요? 라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야? 앞에가 접주동, 뒤에가 주동을 나타내는 그 사이를 끊어주는 여기서도 위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접주동, 주동 사이, 즉 절과 절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콤마가 사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절을 보면 그들은 반드시 일종의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메커니즘에 대한 수식이 투부정사를 받고 있네. 빛을 수집하고 가둘 수 있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리고 아직 절이 안 끝났어. The light하고 they need 사이에 뭐가 생략됐다? 그렇죠. 이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됐다. 왜냐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가 안 나왔어. 그게 바로 앞에 있는 light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빛을 수집하고 가둘 수 있는 메커니즘을 당연히 필요로 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달리 말해서 한마디로 뭐가 필요하다. 그들은 태양의 에너지 수집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럼 그 뒤에는 뭐가 나올 것 같아? 그렇죠. 당연히 태양 에너지 수집기에 대한 원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 원리를 식물의 태양 에너지 수집기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태양 에너지 수집기의 원리를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인간이 만든 태양 에너지 수집기는 are positioned, 위치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position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사용이 될 수도 있다. 해석은 무엇을 어디에 위치시키다라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선 주어가 collectors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동이 돼야 됩니다. 자, 얘네들은 당연히 여러분들 태양 에너지 수집을 하려면 어디 가능한 높은 곳이어야 되니까 당연히 빌딩의 꼭대기 지붕에 이제 위치가 되어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어졌을 때 얘네들을 또 어떻게 위치를 시키냐면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뭐뭐 할 수 있을 정도로 뭐뭐 할 수 있을 만큼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뭐 할 수 있을 정도로 바로 어떤 위치를 마주할 수 있을 정도로 위치가 되어지는데 그 direction에 대한 지금 부연 설명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바로 이러한 direction으로부터 그 태양 에너지 수집기들을 모을 수가 있죠. 뭐를 모을 수 있냐면
가능한에 많은 빛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가능하게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해서 부사 쓰시면 안 되고요. 얘가 바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준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태양 에너지 수집기는 가능한 한 많은 빛을 모을 수 있는 그 방향을 향할 수 있을 그럴 위치에 놓여진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문법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포인트도 있었고 보이시죠? 그리고 또 뭐까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들 서술형 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usually 일반적으로 그것들을 위치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 facing ing는 당연히 뭐뭐 하면서죠. 남쪽을 바라보면서 위치가 되어집니다. So that 그래서 그것들은 뭐 할 수 있게 된다. 빛을 all day long 하루 종일 빛을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절 끊어주세요. 여기서 as는 접속사로 사용이 됐네요. 그리고 아래다가 EU라고 적어주세요. 왜냐면 앞에 그 원리가 나왔죠. 남쪽을 향해 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가 궁금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태양이 움직이죠. 고정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남쪽 하늘을 가로질러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빛을 모으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느 쪽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 일단 남쪽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가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위치는 일반적으로 고정이 됩니다만 얘가 이제 움직이게 될 거야. 그 원리 이제 6번째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정교한 시스템들이 전자적으로 제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게 되냐면 태양과 함께 움직일 수 있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to move는 선생님이 사실은 얘는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결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태양과 함께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전자적으로 제어가 될 수 있다로 해석해도 되고 자, 전자적으로 제어를 해서 태양과 함께 움직인다라는 연속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포인트. 그래서 사실은 얘가 꼭 뭐 목적이다 아니면 결과다라고 그 용법을 여러분들이 정해 놓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목적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 여기에서 절이 또 다시 끊겼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facing의 ing는 뭘로 쓰였다? 분사 구문으로 쓰였다. 그러니까 어디를 마주하면서예요? 그렇죠? 남동쪽을 일단 어디에? 아침 시간에는 남동쪽을 향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뭐 하면서 움직이면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슨 상황을 볼 수 있냐면 아까 우리가 태양 에너지 수집기를 어디 향하고 있었어? 남쪽을 향하게 한 다음에 고정이 됐죠. 근데 걔가 이제 전자학적으로 제어를 하면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움직임이 제일 처음에 아침에는 어디를 향하고 있었다? 남동쪽을 향하고 있었고 왜냐면 태양이 동쪽에서 뜨니까 그런 다음에 태양이 움직임에 따라서 당연히 서쪽으로 천천히 움직이게 된다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를 볼까요? 천천히 움직여서 어디를 마주하게 된다? 요번에는 남서쪽을 향하게 된다. 아, 이 부분은 정확하게 움직이고 나서 남서쪽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시간 연대가 가능하니까 여기는 정확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접주동이 또 나왔어. 여기서 접속사는 뭐뭐함에 따라로 보시면 돼요. 하루가 진행이 됨에 따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서술형으로도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 문장으로 보여집니다. 내용 이해가 됐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우리가 원래는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식물이 빛을 어떻게 수집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거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태양 에너지 수집기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빨리 생각해야 돼. 이거를 왜 설명했겠어? 아, 이것과 같은 메커니즘을 식물 자체가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뒤에서 전개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7번이 바로 이 뒤에 들어가야 돼. 여기 한번 볼게요. 이제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얘기는 끝난 거야. 식물의 세포 속에 있는 그라나는 움직입니다. 무엇처럼? 여기서는 여러분의 멋지는 like 강조해주고 있고요. like가 뭐뭐처럼 뭐뭐 같이라는 전치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앞서서 언급을 했었던 그 전자적으로 제어가 되는 태양 전지판처럼 움직입니다가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주절이고 지금 보니까 우리 themselves 앞에서 어휘 선생님 잠깐 언급했었던 포인트가 드디어 나왔네요.
앞에가 주동이고 뒤에는 당연히 접주동이어야 되는데 접속사가 없는 것을 보아하니 여기에는 ing는 분사 구문으로 사용됐다. 맞죠? 그리고 나서 뒤에 목적어 자리가 themselves라는 제기 대명사가 왔는데 그 이유는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했었다. 뭐더라? 일단 분사 구문에 주어가 없다라는 것은 주절의 주어와 같다라는 걸 의미하죠. 우리가 제기대명사의 제기적 용법은 언제 썼더라?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같았을 때 제기대명사를 쓰기로 했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그라나가 아까 복수형이라고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themselves를 고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로 them이 와서도 안 되고 itself가 와서도 안 된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죠? 일단 이 6번 문장도 마찬가지고요. 7번 문장도 마찬가지고 서술형. 뿐만 아니라 이 지문 자체가 여러분들 어법적으로도 변형이 될 만한 포인트가 많으니까 어법 당연히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가장 문제라는 거야. 지금 문장 구조가 까다롭죠. 무슨 얘기야? 종속절이 계속 들러붙고 있고 투부정사 계속 들러붙고 있어. 그러면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구문 독해를 꼼꼼하게 해나가면은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이게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앞에 있는 문장하고 뒤에 있는 문장이 잘 연결이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문 독해를 이렇게 하고 그냥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으면서 내용상으로 우리가 전개가 제대로 이해가 되고 있는지를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전 연습이 되겠죠.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실전처럼 풀고 그 다음에 구문 독해를 해라 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맨날 해드리는 이유가 특히나 이번 작문 독해를 했을 때 많이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깨달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투부정사가 나왔어. 여기서도 to maximize가 뭐뭐 하기 위해서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orient themselves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자기가 정하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위치를 이제 정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일단은 아까는 우리가 시간적 연대로 봤었다. 근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나무 자체가 땅에 고정이 돼 있잖아요. 얘네들은 움직이지를 못하지만 식물의 세포 속에 있는 이 그레나가 뭐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기준은 지금 무엇으로 나뉘었냐면 그늘진 곳에서는 당연히 햇빛의 수집을 극대화해야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골고루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자,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경우? 매우 밝은 부분에서는 당연히 빛의 수집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이런 형태로 이제 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아까 빈칸 풀었던 포인트니까 좀 빨리 갈게요. 나뭇가지의 가장 바깥쪽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나뭇잎들을 자, 당연히 그들의 위치상 빛이 풍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를 꾸며주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have가 나왔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이런 거. 자, 이거 오랜만에 하죠. 만에 하나 이 자리에 having이 있었어. 여러분들 맞았을까? 여러분들 보통 뭐라고 생각해요? 앞에 콤마 있고 뒤에 having ing 나왔고 뒤에 목적어 나왔으니까 얘는 분사 구문 능동 맞았어.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뭐를 조심해야 된다고? 중간에 주어와 동사 사이에 수식어가 이렇게 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끊어줘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뭐를 하면 된다? 주동, 접주동을 우리가 평소에 끊는 연습을 하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선 본동사 have가 들어가야 돼요. 이러이러한 나뭇잎들을 당연히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면 해서 이 designed가 앞에 있는 morphology를 꾸며주고 있어요. 디자인이 우리가 설계하다, 계획하다, 디자인하다, 고안하다가 되죠. 그러니까 무엇을 무엇 하도록이란 얘는 타동사야. 이 사이에는 which is가 생략이 돼서 수동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빛의 강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이 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가지고 있다? 수직으로 포개진 그라나를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대조적으로 자, 안에 있는, 그러니까 아까는 바깥쪽에 있었죠. 그러니까 내부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 나뭇잎들을 당연히 빛을 여과되어진 빛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과되어졌다라는 것은
일부 소량의 빛만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위에서 다 걔네들이 빛을 다 받고 나서 이제 걸러걸러 내려오는 그런 빛을 받는 아이들은 당연히 이제 그라나가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을 것이다. 수평으로 포개진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로 이제 여러분들이 전개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보니까 이번 8번 문장도 까다로웠죠. 당연히 서술형 대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이제 어법을 선생님 많이 해줬는데 이 16강의 7, 8번 같은 경우에는 어법이라는 것은 문장 선생님들이 뚝뚝 끊고 잘라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들 모아가지고 얼추 말만 전개가 되게끔 만든 다음에 어법으로 변형되는 선생님들 되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장문 독해인데 시간이 없고 뭐하고 하니까 안 봐야지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선생님 사실 이번 장문 독해 16강 하면서 어법을 이만큼 강조했었던 지문은 아마 요거였던 것 같아요.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구문 독해 했습니다. 리뷰 마무리 전개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로직상으로 선생님이 볼 것이 일단 빈칸, 삽입 문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식물의 빛을 수집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뭐를 했었더라? 그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태양 에너지 수집기의 원리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걔네들이 위치를 조정한다라는 것이 뭐 하는 거야? 가능한 한 많은 빛을 모으기 위해서니까 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삽입 문장과 관련해서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태양 에너지 수집기의 원리에서 이제 그라나의 원리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 포인트 여러분들 삽입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얘는 로직상으로 라기보다는 선생님 생각에는 다시 한번 뭐다? 어법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그런 지문이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형편 수업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시간부터는 주제 소재편을 나가게 될 거고요. 참고적으로 게이트웨이는 이제 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유형편에서 게이트웨이를 풀었던 이유는 첫 번째 가장 최근에 있었던 대수능 문제였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EBS 연계 교재를 공부하는 게 무조건 내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한 적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책 한 권을 통째로, 맞죠? 그래서 이게 좋은 수단이 되면 결국에는 내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6월달, 7월달 모의고사 성적 자체가 만족스러운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그것을 연습하고자 유형편에서는 게이트웨이를 해왔었고요. 우리가 주제 소재 편에서는 이제 지문을 똑같이 2개씩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참고로 선생님이 내일은 수능특강 에브리데이가 하루 휴강입니다. 이유는 알고 계시죠? 우리 4월달 모의고사 때문에 지난 4주 동안 일요일 날에는 우리가 뭐를 하고 있었다? 모의고사 특강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법 10개년, 그 다음에 빈칸, 문맥 5개년씩 일요일 날마다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내일은 우리가 뭐를 하게 되냐면 작년 모의고사 문제풀이, 자, 40초 컷 안에 무조건 풀어야 되는,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들 풀이가 어떻게 되는지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원한다면 반드시 맞아야 되는,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맥,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요번에 3점짜리 빈칸이 어려웠다. 그래서 그 문제풀이에 대해서 선생님이 내일 오후 4시 10분에 영상을 업로드를 할 겁니다. 선생님이 블로그에다가 기출문제 3개년 올려드렸으니까 시간 재고 풀고요. 내일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실전 감각을 여러분들이 되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수능특강 에브리데이는 월요일 날에 밤 11시 14분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고요. 주제 소재편 18강의 1번과 2번 문제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16강의 7번과 8번 문제는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셨길 바랍니다.